내가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이 살아있었던 쪽은 K 콘텐츠 쪽, K 콘텐츠 쪽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한 두어 달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게 친환경 관련되어서 신규로 지금 언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보면은 그래도 뭐 오늘 시장이 아니라 최근 시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2차 전지 소재주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맞죠. 예. 소재주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올 한 해 내내 시장이 그래왔잖아요. 네. 사실 대형주가 갔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갔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수급이 결국 2차 전지나 되는 쪽에만 실렸다는 부분이죠. 2차 전지, 특히나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앞에서 말씀해 주신 소재, 그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LNF가 최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 자체가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 양 이 부분이 한 4조 원에서 5조 원가량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블업, 그러니까 8조에서 10조가량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양 수주가 향후에 한 5조 정도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LNF가 이제 테슬라 양, NCMA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 알루미늄 코팅까지 들어가는 하이니켈 계열의 이런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빙성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시장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 성장주에서도 2차 전지에서도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은 올해 2차 전지 소재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계좌가 빵빵한데 뭐 바이오라든가 다른 쪽 뭐 대형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뭐 계좌가 정말 파란불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한 부익부 빈익빈. 완전한 부익부 빈익빈이고 제 주위에 여의도에 계시는 형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이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올 한해 작년처럼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기는 힘들어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친환경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이오 쪽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삼성전자나 현대차 혹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 한해 좀 힘든 시기를 좀 많이 보냈잖아요. 가는 종목들만 가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렇게 완전한 좀 차별화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되는 사람들만 되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파란불인 분들의 심정은 뭐 벌어도 현찮은데 그렇죠. 잃고 있는 그래서 원금만 회복하면 나는 빠져나가리라 이렇게 하시지만 또 막상 또 원금이 회복하면 이제 그때 또 다른 주식을 찾고 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목적은 다 원금 회복이죠. 결국 내 마음속의 고점 그리고 한 번이라도 찍었던 부분 자체가 원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갖고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혹은 실력이 있어서 500만 원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게 다시 빠져서 300만 원이 되면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돈 200만 원 잃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즉 500만 원이 내 원금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원금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좋았던 2차 전지 이것을 계속 이제라도 얻어 타고 그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올 만큼 다 온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서 좀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이라도 뭐 올라탔는데 또 오르니까 또 이게 얘기가 되면서 더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외면하다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의 대장이 2차 전지다. 그리고 관련된 소재들 업체이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많이 빠지니까 지금 이렇게 사야 되느냐. 결국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게 타이밍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시장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섹터 로테이션이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같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특히나 이런 성장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빠진 종목을 봤더니 에코프로 BM과 이런 LNF 이러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투 트랙인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즉 가격이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질 때 파시는 분들은 5일선이든 11선이든 본인만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깨지면 팔자, 5일선 깨지면 팔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현 시점에서 지금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이제 뭐 주봉상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고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주도는 뭐니 해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다 해서 일봉상 조정이 나온다 해서 바로 팔기에는 뭔가 회사 기업 펀더멘탈 변화라든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변한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트레이더인지 인베스터인지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트레이딩을 하시든지요.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고점 논란이 있어도 뭐 생각 밖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 지금 연말 뭐죠? 우리 그 연말이 올수록 대주주 양도세 예, 10억 부분이죠, 대주주 양도세 요건 네. 요것 때문에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쭉 빠지지 않았냐? 네. 중소형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가 하반기에는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갖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또 지금 CFD 관련되어서 그 증거금리를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CFD에서 이제 뭐 10%에서 30% 이런 증거금리만 요구하는 부분에서 40에서 50까지 높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CFD 계좌를 상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상급 이탈, 공백이 발생을 하던지 이러한 부분이 또 대형 집단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면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서 일단 좀 많이 팔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CFD 관련해서 지금 많이 바스켓을 비워놨으니까 다시 오히려 그 10월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었을 때 다시 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결과로서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수급만을 놓고 시장 따라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쇄가 되어서 중립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장은 판이 변하는, 즉 섹터별 로테이션에서 기존의 성장주를 팔고 앞서 가치주를 이렇게 사야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두나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우선 파악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게 이제 뭐 불안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이제 좀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의 이 조정은 아까 얘기했던 뭐 중국 리스크가 됐든 뭐 10년물 국채가 됐든 네. 금리 인상이 됐든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노이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주주 양도세든 CFD가 됐든 이런 그 증거금리 상향이 됐든 이런 규제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중복적으로 작용하는 시점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9만 10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어올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와 핵심적인 종목 중심의 가지치기, 현금 확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투자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지켜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타 트레이딩으로서 접근하셨던 분들 그리고 과도한 신용이나 미수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 초나 중순까지는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 변화를 판단하면서 좀 디레버리징 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한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는 보통 가져가거든요.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 30%는 가져가는데 이런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커져버리게 된다면 20, 30%가 아니라 이게 30에서 40%까지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트레이더와 그리고 인베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전략 종목, 인베스팅 하는 종목을 비중을 어느 정도나 내가 포트에서 실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그 신용,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금 비중 이런 부분도 틀려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략 종목을 30%를 가져갔다. 그러면 70%를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 70%를 매매를 할 때 그중에서 저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지금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 포트에서 따지면 한 35% 정도가 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이런 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런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시고 좀 지금은 리밸런싱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리밸런싱 한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팔아야 되는 주식들, 섹터라든가 아니면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네네. 무엇을 팔고 무엇을 계속 들고 가거나 새로 사야 될까요? 이게 본인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 답안지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앞서 핵심적인 종목은 좀 지켜가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종목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2차 전지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가치주나 지금 이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지키려고 할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이런 쪽은 가져가실 때 트레이딩하는 형태에서 지금 어느 쪽을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갈리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이 줄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보통 9만 10초 정도 되면 프리 어닝 시즌이고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줄을 서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IT를 위시한 제조업들 델타 베니와 글로벌 공급망 둔화에 따라서 실적 둔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경기 민감주는 지금 좀 안 가져가고 싶고요. 경기 민감주는 안 가져가고 싶고 오히려 모멘텀에 줄 서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모멘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그리고 일부 이런 K 콘텐츠 관련주 오징어 게임은 워낙 많이 지금 시장에 소외가 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일정이 있는 콘텐츠 관련주에 줄 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이브라든지 그리고 10월 23일 날 반영을 하게 되는 지리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글로벌하게 넷플릭스에서 먹힐 수 있는 컨텐츠를 보유한 이런 컨텐츠 관련된 A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개별적인 종목 위주, 모멘텀 위주로 짧게 접근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나온 또 새로 테마 네네. 강해진 뭐 컨텐츠 그렇죠. 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금융과 관련된 배당주들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덜어내자. 비중을 오히려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주 오늘 뭐 흐름도 괜찮기는 했는데 네.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융주는요, 지금 장기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지금 분위기만 보면 금융주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은행이랑 그리고 보험주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 트레이딩에서 돈 벌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이쪽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틀려요. 참여자들이 틀린 게 제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굵직한 플레이어들 저희가 외인이나 기관 같이 큰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소위 2% 3% 먹기 위해서 단타하는 쪽으로 최근에 치고받는 모습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사서 모아가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항상 언급이 되는 은행주 그리고 이런 손해보험을 위시한 이런 보험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반응이 나오는 쪽을 보면 금융주 쪽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이쪽이 가장 먼저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보험주에서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흥국화재 뭐 이런 종목들이 항상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하나손해보험 뭐 이런 쪽이나 하나생명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을 매매를 하시기보다는요, 금융주 동향 확인할 때 이러한 종목을 체크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표 종목 형태로 그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덱스로서. 네. 원자재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일단 흐름 괜찮은 것들 중에는 원자재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원자재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틸리티,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주로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로 리레이팅 되었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최근에는 상사 관련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좀 작게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빠질 때 경기 방업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유틸리티 관련주인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과 친환경이라는 모멘텀이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수익 이런 부분을 기대 수익을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는 짧게 가져가시고 손실
그러니까 손절을 한 2에서 3% 정도로 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잠깐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컨텐츠 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들어갈 때냐 아니면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꺼졌을 때 아까 얘기하셨듯 다음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들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이냐. 왜냐면 요새 추격 매수했다가 다 물리시는 분들이 워낙 맞아요.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냥 5일선 깨지면 팔자, 11선 깨지면 팔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으면 10% 20% 금방 올라가는데 깨질 때도 10% 20% 금방 깨지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K 컨텐츠, 그중에서 오징어 관련된 종목이 바로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였었죠. 지난주에 그렇게 무섭게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다음 차례에 줄 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10월 23일 날 있을 지리산이 저는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데브 시스터즈도 게임이라는 이런 콘텐츠라고 보았었을 때 세계 시장에서 먹혔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100% 올라갈 정도로 재평가를 받았잖아요. 오징어 게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런 하이브를 위시한 엔터 쪽만 있었다면, K팝만 있었다면 K 컨텐츠가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거 보여주면서 그러한 부분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차례에서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앞서 뭐 지리산도 있고 그리고 여타 뭐 이런 4분기 이후에 지금 기대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로 외주 제작사 위주로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뉴라든지 혹은 지금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이 컨텐츠나 일부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신작 라인업부터 뒤져봐야죠. 그리고 넷플릭스에 팔릴지 그리고 11월 달에 이게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즈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워낙 장이 어렵고 그리고 또 물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최대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든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맞아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좀 괜찮게 보는 섹터라든가 뭐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살아있었던 쪽은 K 콘텐츠 쪽. K 콘텐츠. K 콘텐츠 쪽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한 두어 달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게 친환경 관련되어서 신규로 지금 언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후장대한 사업 그리고 이런 소재의 대표적인 섹터가 화학 쪽이었는데 기존의 화학이 단순히 실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좀 재미없는 그런 쪽이었어요. 물론 최근에 보면 스프레드 쭉쭉 벌어지면서 뭐 가송소다나 뭐 BPA나 뭐 카프로락탄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친환경이 그걸 긁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롯데정밀화학, 수소 운반체 똑같이 암모니아 생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틀린 거죠. 암모니아를 화학으로 봐왔을 때는 되게 재미없는데 이게 수소 운반체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재평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번에는 뭐 캠트로스 같은 이런 화학 관련 기업이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폭발 방지 이런 첨가제 이런 부분을 만든다더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신규로 지금 친환경과 엮여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바텀업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사업 보고서 뭐 이런 부분 다 떠들어보면서 사업 내용, 특히나 이제 정관이 바뀌어서 최근에 신규 사업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리포트 나오는 부분에서 먹힐 만한 리포트. 그러니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재와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리포트 내용,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먹히냐 안 먹히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시장에서 먹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캠트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쫄보라 무서워서 그 부분은 상당히 따라가 고점에서. 네, 고점에서는 사지는 못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는 리포트가 나왔을 때 초기에 빨리 접근을 한다든지 숟가락 얹은다든지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왜 요즘 낙폭 과대주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뭐 NC 소프트를 시작해가지고 네. 뭐 많이 있죠. 카카오 뭐 네이버도 그렇게 카카오도 따지면 있고 단기 낙폭 받으시죠. 저기 화장품 쪽도 있고 LG나 저 아모레도 있고. 아모레도 있고. 예. 아 근데 낙폭 과대주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그 낙폭 과대되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오늘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제목 보고 그 제목만 보더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 아모레지는 매수할 유인이 없다. 살 유인이 없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내용 제목 자체가.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내용 자체는 뭐 중국 시장 둔화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즉 최근에는 안 좋은 쪽은 계속해서 안 좋고 좋은 쪽은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낙폭과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이런 쪽보다는요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쪽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이 좀 많이 빠질 때,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싸다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냥 관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손가락이 간지럽거든요. 저는 관망 쪽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싶어요. 앞으로는이라고 보다는 제 투자 성향 자체가 좀 일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떨어질 때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부분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하실 1층 천장, 2층 천장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증시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발바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발바닥을 지나서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돌림이 나와서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사서 그리고 머리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게 꺾여서 어깨까지 내려왔을 때 파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런 증시 격언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와서 올라갈 때 무릎까지 왔었을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사서 오히려 머리를 지나가지고 어깨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질 때 파는 이런 좀 트레이딩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투자자의 어떤 마음,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장이라는 게 자꾸 느껴지네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완전히 종목 장세 속에서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뭐 이렇게 단기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자기가 종목에 대한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시장을 잊고 지내는 것도. 그렇죠. 포트폴리오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이 무엇이고 단순히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무엇이고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살피는 리밸런싱하는 좀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장 어떻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메이크 이세 박장윤 이사님을 모시고 한번 좋은 인사이트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